오늘 또 무슨 얘기를 해볼 거냐면 축직먹의 예상은 어땠을까 이렇게 컨텐츠를 한번 준비해봤고요. 제가 사실 그 영상으로 한번 얘기한 적이 있긴 한데 제가 거의 예측을 다 틀려요. 뭐 간단하게 제 업적을 말씀드리면 유로파리그 결승 맨유 예측 맨유 졌죠. 그 리버풀 파리 생제르맹 리버풀 예측 리버풀 졌습니다. 아스날 레알 마드리드 예측 레알 마드리드 졌고요. 아스날 파리 생제르맹 아스날 예측 아스날 졌습니다. 맨시티 크리스탈 팰리스 맨시티 예측했고 마르무시 득점까지 예측했습니다. 마르무시 PK 실축했고 맨시티 졌습니다. 뭐 여러 가지 업적들이 있는데 근데 그 재능이 사실 제가 지난 시즌 초반부터 있었는데 자각을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시즌 돌아보는 의미 그리고 또 약간 반성의 의미로 이 컨텐츠 좀 준비해봤고요.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24-25 시즌 시작 전에 예측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경기도 하기 전에 그냥 그때 뭐 이적 시장 그리고 지난 시즌 성적 보고 나서 예상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예측력이 바닥난 것 같습니다 라고 썼는데 사실 바닥난 게 아니라 원래 없었습니다. 다시 돌아보니까 원래 없었던 것 같고요. 그 유튜브 댓글에 이런 거 좀 있더라고요. 아니 결과 보고 씨부리지 말고 미리 예측을 해라 이러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죄송한데요. 저 그거는 잘 못해요. 그래서 다음 시즌에도 결과 보고 씨부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1위를 맨시티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1위는 리버풀이 됐고요.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근거를 써놨어요. 왜 1위를 맨시티로 예측을 했었냐. 첫 번째, 로드리가 발롱도르잖아. 아니 발롱도르 선수를 보유하고 있는 팀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우승할 가능성이 진짜 높죠, 여러분들.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 왼쪽에 있는 저 이러고 있는 선수 있죠. 그러니까 이 선수의 추락을 예측을 전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23-24 때 맨시티가 셌던 이유가 뭡니까? 로드리만 잘했던 게 아니잖아. 로드리만 잘했던 게 아니라 이 필포든이 진짜 엄청 잘했었잖아요. 그리고 또 알바레즈도 있었잖아요. 근데 포든이 알바레즈랑 또 합도 되게 잘 맞았다고요. 둘이 공간 쪼개가면서 하는 것도 있고 서로가 서로 주변으로 돌아주고 막 이런 것들도 있고 했는데 포든이 일단 유로 갔다 와서 이렇게 안 될 줄은 몰랐어요. 제가 기억나는 거는 시즌 초반에 펩이 이제 로드리하고 포든 유로 뛰고 와가지고 체력을 아끼느라 초반에 기용을 많이 안 했단 말이야. 그래서 막 코바치치 쓰면서 이제 시즌 초반에 4연승인가? 그렇게 시티가 승점을 쌓아놨죠. 그때 홀란드가 진짜 잘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와 이거 봐 내 예상 1위 맞아 들어가잖아. 이런 거만한 생각을 제가 가졌었거든요. 지금 로드리 안 쓰고도 코바치치만 쓰고 있는데 이렇게 잘하네? 로드리 돌아오면 어떡할래 진짜 맨시티 이 생각을 했었단 말이야. 근데 로드리는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이제 시즌 아웃이 됐고요. 포든도 전혀 포든의 이름값에 맞지 못한 그런 플레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근거 일단 감독이 펩이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이 펩이라는 사람이 감독이고 또 프리미어리그 4연속 우승 이런 근거들로는 1등이 아니고는 생각하기가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1등으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좀 경쟁자가 리버풀의 클롭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클롭도 나갔잖아요. 클롭 나가, 로드리 발롱 받아, 필포든 올해 선수 받아, 감독도 펩이야. 경쟁자 줄었고 팀은 탄력을 받았어. 그러면 당연히 시티를 예상할 수밖에 없었죠. 이 변명이지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티가 역대급으로 안 좋은 시즌? 물론 이제 리그 순위 자체는 3위지만 그 과정이 되게 좋지 않았잖아요. 상처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틀려버렸습니다. 근데 뭐 오늘은 뭐 시즌을 총평하는 그런 컨텐츠는 아니니까 그때 근거로 이제 얘기를 해보고요. 자, 그 다음 2위 아스날입니다. 제가 아스날 예측했고요. 아스날 맞췄습니다. 이거는 맞췄어요. 귀한 정답입니다. 여러분 아스날 2위 예상하시는 분들 여기 채팅창에 계셨나요? 꽤 많았을 거로 저는 생각을 해요. 어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군원대 2등 예측함. 다음 시즌도 2등 예측해봄. 지금 미리 스포가 될 수도 있는데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즌 프리미어리그 우승 아스날 예측하겠습니다. 이거 유튜브 영상에 박제해 놓겠습니다. 진짜 아스날 지금 요케레스 좀 근접했다는 얘기 나오고 있고 거기에 호드리고까지 데려온다? 이거 못 맞거든요. 수비맨디까지 오면 아스날 초비상이라고? 아니야. 진짜
아스날 팬분들 기대하셔도 됩니다. 멤버가 말이 안 되잖아, 지금 아스날. 뎁스도 빵빵해. 베스트 11도 좋아. 말 안 되잖아요, 진짜.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아스날 2위를 생각했던 근거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펩시티를 1위로 박아놨으니까 1위 자리는 정해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스날이 또 그렇다고 해서 못할 거라고는 생각 안 했어. 그러니까 잘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이제 2위에다 놨었고요. 그리고 아르테타가 22, 23부터 한 시즌마다 저는 성장을 했다고 생각해요. 어떤 게 이 강팀과의 대결에서 약간 끈적하게 축구하는 게 늘어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22, 23에 막 로폴딩 쓰고 막 이럴 때 그때는 아르테타가 강팀과의 대결에서는 조금 아직 경험치가 필요한 것 같다. 노하우가 필요한 것 같다. 특히 이제 맨시티랑 중요한 경기 있었잖아요. 리그 막판쯤에. 근데 4대1로 졌잖아. 그때 덕배랑 홀란드랑 골 넣고 그랬었던 경기. 이제 그런 거 보고 아르테타가 아직은 경험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23, 24부터는 막 맞불을 놓진 않더라고. 그래서 어느 정도 실리적으로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성장하면서 아스날도 성적이 올라오겠구나 생각은 했었지. 근데 이제 맨시티가 버티고 있으니까 우승까지는 예측을 안 했고요. 게다가 아스날이 영입도 꽤 잘한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1번 칼라피오리가 그때 유로에서 주가가 막 치고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칼라피오리 딱 데려왔어. 그때 칼라피오리가 여러분들 아스날 말고도 진짜 여러 팀에서 이적설 많이 떴던 거 알죠? 그만큼 인기가 많은 자원이었어. 풀백도 되고 센터백도 되고 3백에 스토퍼도 되고. 그래서 칼라피오리까지 딱 데려왔어요. 근데 아스날 원래 세트피스 잘하죠. 근데 장신 포백이 완성된 거야. 칼라피오리, 가브리엘, 살리바, 베나이트. 와, 이거 세트피스에서 아스날 어떻게 막지? 이 생각이 딱 들었던 거죠. 근데 유로에서 또 잘했던 메리노까지 싹 데려옵니다. 게다가 팀버 23, 24 때 거의 못 썼죠. 근데 팀버 이제 복귀한다. 아스날 뎁스 어떡하지? 진짜 풀백 뎁스 미쳤다. 이 생각을 하면서 아스날의 강함을 예측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2위를 하긴 했으나 제가 생각했던 파워보단 조금 더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아스날이 레알 마드리드 꺾었을 때 그 임팩트는 정말 좋았는데 사실 리그에서의 임팩트는 23, 24보다는 조금 더 약해진 느낌. 그러니까 아스날이 못하는 게임이 강팀한테 못하는 게 아니라 자꾸 그 중위권이라든지 중하위권 팀이랑 할 때 득점이 안 터지면서 헤매는 게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르테타가 우승하려면 그런 것들 극복해야 되고 두 번째 이제 로테이션도 좀 돌려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서브를 조금 더 믿어야지 많은 경기 수를 커버하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요런 생각이 저는 좀 있습니다. 맞아요. 13호 했잖아요. 이게 무승부가 너무 많아요. 자, 그 다음 3위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리버풀 3위로 예측했습니다. 근데 실제는 3위가 맨시티가 됐죠. 그때도 근거가 있었어요. 자, 1번. 일단 아르네 슬롯. 저 솔직히 이 감독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네임드 감독은 사실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아르네 슬롯 막 리버풀 컨텐츠 만들면서 이제 아르네 슬롯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슬롯 경력을 보니까 일단 리버풀 새로운 감독이야. 이 새로운 감독이라는 것 자체가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갑자기 리버풀 우승으로 예측하기에는 리스크가 있죠. 두 번째, 빅리그 경험은 없었어. 빅리그 경험이 없는데 챔스까지 병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잘할 수 있나? 이런 의구심이 들었던 거죠. 그런데 스쿼드는 저는 괜찮다고 평가했어요. 그러니까 리버풀 스쿼드가 그래도 완성도가 있는 스쿼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합치니까 한 3위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위를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견적을 그렇게 잡은 거죠. 그리고 이제 리버풀이 이적 시장에서 활발하지 못했잖아. 뭐 수비맨디 빠그러지고 또 영입까지 제대로 안 되면서 지금 이 스쿼드에 새로운 감독까지 온다? 올 시즌은 약간 탱킹하면서 리빌딩에 힘쓰는 그런 시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우승은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죠. 그리고 저는 이제 코나테 제외하고 리버풀에 4명 있잖아요. 골키퍼부터 로보, 반다이크, 아놀드, 알리송 이렇게 4명 5명 중에 4명이 저는 월드클래스라고 생각을 했었고 뭐 이번 시즌은 코나테가 부상 없이 많이 뛰긴 했지만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시즌 시작 전엔. 왜냐면 로버트슨이 또 이렇게 떨어질 줄은 몰랐는데 어쨌든 시작 전에는 로버트슨에 대한 믿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평가를 했었는데
또 실제는 좀 달랐죠. 또 공격에는 살라가 있어가지고 어쨌든 이런 리버풀의 코어 라인은 아직 좋다. 스쿼드는 좋고 감독은 새 감독이라 우승까진 힘들고 그래도 상위권 유지할 것 같다. 그래서 3위를 찍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웬일? 그러니까 리버풀이 시즌 초반에 좀 잘했잖아. 그때 잘했을 때는 그냥 새 감독 효과인가? 이런 생각을 했죠. 이거 그냥 처음이라서 그런 거 아니야? 했는데 이게 안 꺾이는 거야. 그리고 갑자기 흐라벤베르가 등장을 했네? 리버풀이 수비형 미드필더 새로 영입한 거랑 똑같네? 이래가지고 그것도 예측을 못했어. 흐라벤베르를 개조시키는 것도 예측을 못했어. 저는 이제 뭐 엔도, 메갈리스터 3선으로 쓰면서 흐라벤베르는 조금 앞쪽에 메잘라처럼 그런 느낌으로 쓰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와 그걸 또 해버리네. 일단은 여러분들 23, 24 때 보신 분들 아실 거 아닙니까? 이 흐라벤베르가 그렇게 적극성이 있는 스타일의 선수가 아니었어요. 그랬는데 얘가 수비 적극성이 완전히 올라가면서 피지컬도 더 잘 활용하게 됐죠. 어쨌든 이 수비 맨디의 영입이 빠그라진 게 리버풀에게는 또 새로운 발견의 기회가 됐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벌써 하나밖에 못 맞췄죠. 자, 이제 4위 갑니다. 4위 맨유 예상했습니다. 맨유를 4위로 예상했습니다. 자, 일단은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그 근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맨유 4위를 예측했던 이유. 24, 25 여름 이적 시장. 맨유가 어떤 행보를 보였는지 아시는 분들, 그때 기억나시는 분들은 알 거야. 맨유 여름 이적 시장 중에서 많이 뜨거운 이적 시장 중에 하나였어요. 진짜 손을 댈 수가 없었어. 뜨거워! 막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 정도로 맨유가 여름 이적 시장 컴팩트하게 잘 보냈단 말이죠. 일단 6월부터 맨유가 보드진 물갈이 싹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맨시티에서 성공적인 경영을 했던 오마르 베라다 뭐 이런 CEO 데려오고요. 윌콕스, 애쉬워스 어쨌든 네임드 디렉터들을 데려오면서 맨유가 선수단뿐만 아니라 이 보드진에서도 좀 체질 개선을 하는구나. 그래서 뭐 어벤져스다 뭐 이런 얘기 있었어요. 일단 여기서부터 제가 혹하기 시작합니다. 야, 맨유 1 내겠다 이거.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보드진이 오고 나서 또 이적 시장도 맨유가 기가 막히게 보냅니다. 일단 그린우드 매각하는데요. 이 그린우드가 사실 맨유 입장에선 골칫덩어리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린우드 매각할 때 세론, 그러니까 팔고 나서 그린우드가 또 다음 팀으로 갈 때 그 이적료의 몇 퍼센트를 맨유가 가져가는 뭐 그런 조항도 붙여서 팔기도 했고요. 또 더리우트, 지르크지, 요로, 마즈라위 이런 선수들 영입했습니다. 일단 더리우트, 마즈라이, 바이에른 미넨에서 온 선수들이에요. 이름값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선수들이고, 지르크지, 티아고 모타 감독의 볼로냐에서 뭐 거의 페르소나 같은 선수였습니다. 지르크지가 약간은 뭐랄까 그 칼라피오리와 함께 트렌디한 전술의 중심 중에 하나, 그런 느낌이었죠. 게다가 이 요로 데려올 때 맨유 어땠습니까? 레알 마드리드랑 싸워서 이겼잖아, 맨유가. 지금 음바페 가는 레알 마드리드에서 맨유랑 싸웠는데 맨유가 요로 데리고 왔어요. 그런 거 보고 맨유 일단은 보드진 세팅 잘한다. 이렇게 차곡차곡 잘 해나갔기 때문에 맨유 이번 시즌 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 또 테나우가 2년 연속 6관을 했잖아요. 리그컵 땄고 FA컵 땄고, 그리고 테나우 첫 시즌에 3위 했죠. 그리고 제가 또 이제 맨유의 상승을 예상했던 이유는 리산드로 마르티네즈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리산드로 마르티네즈가 23, 24 때는 쓰지를 못했다고, 부상 때문에. 근데 저는 테나우 볼의 이 후방 빌드업의 핵심 중에 하나가 왼발 스토퍼라고 봤는데, 리산드로 마르티네즈의 그 복귀가 또 후방 빌드업 체계를 확실히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까보니까 달랐죠. 일단 테나우가 별로 경기력에 큰 차이가 없었어요. 게다가 이 3선 수비형 미드필더한테 너무 많은 역할을 맡겼죠. 그래서 3-1-6 체제가 될 때도 막 있었잖아. 그러면서 이 카세미루, 나이 많고 체력적으로 좀 내려온 선수가 해야 되는 역할은 뭐 한 3, 40개가 되죠, 진짜. 3, 40개는 과장이고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 정도로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카세미루가 과부하가 걸리면서, 특히나 리버풀이랑 할 때 올드 트래포드에서 3대0 난 경기, 뭐 토트넘이랑 올드 트래포드에서 또 대패하고, 여기서 이제 테나우에 대한 믿음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서 또 무슨 생각을 했냐면,
맨유가 그때 테나흐 막 잘랐을 시기에 아모림이랑 되게 빨리 접촉을 해서 데려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모림 알죠? 아모림이 그때 당시에 유럽 감독 중에서 주가가 진짜 높았다고. 인기가 정말 많았고 완전 트렌디한 감독으로 여겨졌었잖아요. 그런데 아모림 데려왔으니까 그래 뭐 4위는 일단 조금 물 건너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아모림 오면 어느 정도 반등하겠다 했는데 이게 무슨 일? 순위가 올라가질 않네. 그런데 또 유로파 리그는 지지 않고 올라가다 보니까 어떤 집중이 필요했고 그러면서 유로파는 올라가고 리그 순위는 내려가고 이런 게 지속되면서 점점 사이가 멀어지고 결국에는 맨유가 이렇게 시즌을 또 마무리했죠. 그러니까 뭐 어쨌든 오늘은 뭐 맨유의 문제점을 얘기하는 컨텐츠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요 정도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고 과정이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안 믿기고요. 사실 맨유가 15위로 마무리했다는 것도 안 믿기고 이 정도로 시즌을 망쳤다는 것도 난 안 믿기고 뭐 4위는 틀릴 수 있죠. 4위는 틀릴 수 있는데 15위는 예상 못했습니다. 한 자리 숫자일 줄 알았어요. 떨어져도 뭐 8, 9위. 여러분 15위 예상하신 분 있나요? 저는 지금 제 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 중에 한 분도 없을 거라 생각해요. 그렇지 않나요? 자, 그 다음 5위입니다. 5위는 토트넘을 예상했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표정 진지한 거 보이시죠? 토트넘 챔스 간다고 예측을 했어야 됐어. 5위가 아니고 그냥 애매모호하게 토트넘 챔스 갈 것 같은데요. 이렇게 예측을 했어야 됐어. 5위 숫자를 말해버렸네요. 형님 예측 접으시죠 그냥. 근데 또 접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저로서 여러분들에게 도박의 위험성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따라하다 저 세상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재미로만 보시고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때 당시에 사고 과정을 한번 해볼게요. 저는 토트넘 스쿼드 자체가 좀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했어요. 일단 토트넘이 그 옛날에 철의 포백 있었잖아요. 데니 로즈, 베르통원, 토비, 칼 워커. 이때 이후로 저는 23, 24 포백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우도기, 반더벤, 로메로, 포로 이렇게 4명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일단은 다이어가 바이에른 뮌헨에선 어쩔지 몰라도 토트넘에서 다이어는 못했어. 그래서 다이어가 없는 것만으로도 저는 이거 밸런스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4명으로 가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토트넘이 이제 갈증이 있었던 포지션이 어딥니까? 스트라이커였죠. 저는 토트넘이 스트라이커 오면은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했고 사실 손흥민 톱 물론 23, 24의 성과를 냈지만 이게 손흥민은 공중볼 옵션을 없다고 생각하고 게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그냥 단순 크로스가 없어지는 게 사실 그 박스 안으로 낮은 공으로만 들어가는 게 진짜 난이도가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뚝배기가 되는 그런 스트라이커가 오면 그래도 그런 부분에서 전술적인 다양성, 그러니까 공격적인 다양성이 있을 것 같아서 이거 스트라이커 오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토트넘이 그때 당시에 스트라이커 얘기가 몇 명 있었죠. 근데 솔랑키가 딱 왔는데 저는 솔랑키 꽤 괜찮은 영입이라 생각했어요. 이제 솔랑키 뭐 프리미어리그에서도 검증된 스트라이커라고 볼 수 있죠. 본머스에서도 골 많이 넣고 또 해리케인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육각형 공격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솔랑키 딱 왔어. 게다가 뭐 손흥민, 메디슨 이런 선수의 23, 24 고점 생각하면은 공격도 잘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했고 게다가 아치그레이 영국 최고의 유망주래요. 아치그레이까지 딱 와. 게다가 멀티 포지션 가능하대. 그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하니까 토트넘 솔직히 탑3는 세. 맨시티, 리버풀, 아스날 여기 탑3는 못 넘을 것 같긴 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4위를 갈 거냐? 근데 이번 시즌 맨유 미쳤는데? 그럼 맨유가 4위지. 그리고 그럼 토트넘을 5위에다 배치해야겠다. 이런 사고 흐름으로 토트넘 5위 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토트넘이 23, 24 때도 5위이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사고 과정으로 했었는데 토트넘이 진짜 역대급 시즌을 보냈죠. 38경기 승점 38점. 그냥 38전 38무 팀이 돼버렸어. 제가 어제는 포스테코글루 강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거는 유튜브 영상으로 올릴 거긴 한데요. 여기서도 굳이 얘기를 해보자면 그 토트넘급 팀 아니더라도 17이면은 어느 팀이든 감독 경질합니다. 진짜 17이면 어느 팀이든 망한 거야. 강등 바로 위인데. 그래서 토트넘 역시 제가 예측을 대실패했네요. 근데
토트넘도 17위 할 줄은 몰랐어요. 아니 17위는 애초에 그 선택지에 없었지. 뭐 못해도 한 9위, 10위 할 줄 알았지. 17위는 애초에 예측을 할 수가 없었어. 내가 봤을 때 마지막 5경기 전,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한테 야 지금 33라운드인데 너 토트넘 이번 시즌 몇 위로 마무리할 것 같아. 그때도 나 17위 못 찍었을 거야. 여러분들 인정? 그 정도로 예상하기 힘든 순위였다. 그래서 이런 사고 과정을 거쳤네요. 자, 여러분들 제가 1위부터 10위까지 예측하는 컨텐츠인데 일단 5개 팀 중에 아스날 하나 맞췄어요. 아주 안 좋은 적중률이고요. 그 다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 첼시입니다. 첼시 6위로 예상했고요. 첼시도 또 사고 과정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 마레스카라는 감독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이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마레스카 역시 네임드가 아닙니다. 감독으로서 애초에 감독 경력이 그렇게 많은 감독이 아니야. 대부분을 수석 코치, 뭐 코치로 시간을 보냈었고 지도자 경력 자체가 제대로 진짜 한 시즌 맡은 게 레스터시티 2부에서 맡고 나서 첼시로 온 거니까 빅리그 첫 경험이고요. 1부 리그 첫 경험이고요. 프리미어리그 첫 경험이고요. 이런 것들을 따졌을 때는 이 마레스카에 대한 신뢰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이제 첼시 멤버 중에 코어 선수들은 저는 어느 정도 믿음이 있었어요. 뭐 파머, 엔조, 카이세도, 쿠쿠렐라 이런 선수들 어리고 잘하잖아요. 특히나 지난 시즌 여러분 파머가 진짜 미쳤었잖아. 파머가 22골 11어시였나? 공격 포인트 30개가 넘어갔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그 콜파머의 컨디션 이런 것들 때문에도 저는 뭐 첼시가 새로운 감독이 오더라도 아예 낮은 순위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고, 아까 1위부터 5위까지의 사고 과정, 1위부터 5위를 정해놨으니까 그래도 첼시가 그 다음까지는 가지 않을까 해서 첼시를 6위로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첼시 경기 또 영상화하면서 프리시즌 경기를 첼시 거 거의 다 챙겨봤었던 것 같아요. 막 첼시가 레알 마드리드랑도 하고 렉섬이랑도 하고 셀틱이랑도 하고, 제 기억으로는 막 그랬었는데 뭐 멕시코 팀이랑도 했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경기들 보면서 봤는데 이제 마레스카가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전방 압박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긴 한데 전방 압박이 약간은 조금 컴팩트하게 짝짝 맞는 느낌은 아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괜히 또 전방 압박 하다가 구멍 같은 거 생기면 오히려 더 역으로 얻어맞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의구심도 있었고, 또 마레스카가 이 컨퍼런스 리그라는 대회도 병행을 하면서 잘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실제 시즌은 달랐죠. 컨퍼런스 리그를 오히려 진짜 잘 이용했던 감독이 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때 로테이션 컨퍼런스 리그는 약하게 가면서 그렇게 잘 갔었고, 시즌 중반에 한 2위까지 갔었던 기억도 있는데, 첼시도 웃긴 게 어려운 일정 다 잘해놓고 쉬운 일정에서 승점 드랍했잖아. 특히나 첼시에게 공포의 팀이 있습니다. 입스위치. 이게 말이 안 되죠. 입스위치한테 승점을 너무 많이 떨궜어. 첼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쉬운 포인트가 될 것 같아. 첼시도 예상을 틀렸습니다. 그 다음 7위 뉴캐슬. 일단은 한마디 하겠습니다. 노팅엄이 너무 예상을 못했어. 지금 7위가 실제로 노팅엄이 됐잖아요. 노팅엄에 대해서 한 가지 코멘트 하면, 저 시즌 시작할 때 노팅엄 강등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아니 노팅엄이 23, 24 때 17위로 간신히 잔류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진짜 잘하는 선수도 없고 해가지고 그냥 이번 시즌 강등당하겠다 했는데, 또 그걸 예측하자마자 치고 올라가대 노팅엄이. 뭐 어쨌든 이쯤 되면 정말 소름 돋고요. 그래서 뉴캐슬 7위 예상했습니다. 사실 뉴캐슬은 실제로 5위 했죠. 근데 제가 뉴캐슬 7위로 또 예상했던 건, 뉴캐슬이 23, 24 때 좀 억가가 저는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일단 첫 번째, 챔피언스 리그 죽음의 조였잖아요. 파리, 돌문, AC 밀란. 여기서 파리하고 돌문은 챔스 4강 갔죠 그때. 그래서 뉴캐슬이 이때 챔스 나가는데 챔스에서 너무 많은 힘을 또 써버리면서 여기서 에너지 쓰고, 또 리그에서 같은 강도로 또 게임을 하려다 보니까 부상도 엄청 많았죠. 그래서 그때 시즌 중반에
막 에디아우 나가라 뭐 이런 얘기도 종종 들렸었어요. 그래서 23, 24 때는 좀 억가가 있었다, 뉴캐슬이. 그래서 이번 시즌은 그래도 그것보단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었고요. 그런데 제가 탑 6까지는 견고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첼시까지는 견고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뉴캐슬이 그 위까진 못 갈 것이다 해서 7위로 또 예상을 했었고요. 뉴캐슬이 토날리가 또 돌아왔잖아요. 24, 25 때. 근데 이제 그런 것도 고려를 해서 뉴캐슬이 지난 시즌보다 내용 자체는 나아질 것이지만 이미 위에 6팀을 정해버려서 요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뉴캐슬 또 예상보다는 잘했습니다. 5위. 자, 지금 7개 중에 1개 맞춘 상황이고요. 그 다음 8위 아스톤빌라 예측했습니다. 아스톤빌라 8위로 예상했던 거는 일단은 아스톤빌라가 23, 24 때 4위로 시즌을 마감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스톤빌라가 어쨌든 챔피언스리그 가게 됐는데 그 위에 세 팀보다는 뎁스가 약하다 생각했어요. 맨시티, 리버풀, 아스날보다는 뎁스가 약하다고 생각해서 챔스 미니멈 8경기 나가면 아마 뎁스 문제로 좀 성적이 떨어질 것이다. 약간 뉴캐슬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 문제를 겪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4위에서 8위까지 떨어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던 거죠. 그래도 뭐 에미리의 짬, 올리 와킨스, 틸레망스 이런 코어 멤버들이 있기 때문에 아예 떨어질 것 같진 않고 그 정도 유지할 것 같다. 뭐 요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또 오나나, 마트센 이런 선수들 제외하고는 영입이 또 엄청 좋다고는 저는 평가를 할 수 없었다고 그때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또 그렇게 큰 성과가 나지는 않았고 오히려 임대로 데려온 레시포드나 아센시오 이런 선수들이 잘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종합했을 때 빌라를 8위로 했었는데 브라이튼이 또 8위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9위 웨스트햄 예상했습니다. 사실 웨스트햄도 좀 충격적이에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웨스트햄이 사실 9위도 저는 좀 낮게 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웨스트햄도 여름에 이적 시장을 되게 잘 보냈어요. 일단 파케타, 쿠두스, 보엔 이런 선수들 이선 라인 탄탄하잖아. 거의 리그에서도 수준급 이선 라인이었잖아요. 게다가 울버햄튼 주장 맥스 킬먼 수비진에서 제일 잘했던 선수 데려왔고 토디보도 B클럽 링크 많았던 선수 때 데려왔고 필크루크 유로 때 잘했잖아요. 그리고 그 시즌에서 도르트문트에서 되게 잘했던 선수잖아. 데려왔고 또 기도 로드리게스는 FA로 데려오고 이러다 보니까 투자가 되게 막대하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2부 리그 윙어 중에 왕, 서머빌 이런 선수까지 데려오면서 야, 웨스트햄 뎁스까지 미쳤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또 이제 위쪽에 이미 제가 순위를 다 짜놨다 보니까 웨스트햄이 9위까지 밀려버린 거예요. 근데 또 위에를 내리고 웨스트햄을 올리자니 그건 또 부담되고 그래서 9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웨스트햄도 정말 투자한 거에 비해서는 진짜 완전히 망한 그런 시즌이죠. 그러니까 로페테기를 잘못 데려온 거죠. 로페테기는 약간 웨스트햄 선수들로 빌드업 축구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웨스트햄에 솔직히 3선에 공 잘 차는 선수가 없었던 것 같아. 뭐 소우책이라든지 알바레즈 이런 선수들은 공을 잘 차는 유형이라기보단 많이 뛰면서 끈적하게 그렇게 축구하는 스타일인데 로페테기는 그 선수들로 빌드업 축구하려고 했던 것 같고 뭔가 웨스트햄이 모예스 있을 때 하던 그런 망치 축구가 더 잘 맞지 않았을까 요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웨스트햄도 틀렸고요. 12 본머스 예상했습니다. 본머스는 제가 이라울라 감독을 좀 좋게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라울라 감독 자체를 좀 믿었기 때문에 10위 안으로 넣어놨단 말이죠. 그리고 본머스가 슈퍼 빅네임은 없지만 의외로 멤버가 탄탄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약간 옹골차다. 뼈 많은 뼈의 장국 같은 느낌이다. 뭐 뼈 두 덩어리 들어있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뼈가 꽉 차있는 그런 뼈의 장국 같은 느낌이다 생각을 했었는데 뭐 그렇게 차이는 있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9위를 했고 제가 10위를 예상했었는데 그런 사고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이 중위권은 예측하기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눈에. 자, 1위부터 보겠습니다. 1위 맨시티 예상했고요. 시즌 3위 했습니다. 실제 순위 리버풀이고요. 2위 아스날 했고 실제 2위 아스날 했고 이거 하나 맞췄습니다. 그 다음에 리버풀 3위 예측했었는데 실제로는 리버풀이 1위 했죠. 그리고 맨유는 4위 예측했었는데 실제로는 맨유가 15위를 했습니다. 토트넘 5위 예상했었는데 실제로는 토트넘 17위 했고요. 첼시 6위 예상했었는데 실제로 첼시 4위 했습니다. 그리고 뉴캐슬, 빌라, 웨스트햄 다 틀렸어요. 그래서 아스날 사랑합니다. 아스날 사랑하고요. 아스날이 유일하게 제 체면을 살려줬습니다. 고장난 시계가 돼버렸습니다. 네.
이렇게 틀릴 수 있나. 챔스나 유로파는 그때 당시에 했었는데 다 틀렸어요. 아, 그리고 여러분 영상이 올라갈 시점에 아직 컨퍼런스 리그 결승이랑 챔스 결승 안 했을 시기거든요. 그냥 재미로 한번 해볼게요. 재미로 저 보고 걸지 마세요. 아, 물론 안 거시겠지만 이미 제 실력을 아시기 때문에 안 걸 거라고 믿습니다. 그냥 재미로 던져볼게요. 첼시 우승, 파리 우승입니다. 그렇게 저는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축직먹 추갈못 논란디디귿 형님 대선 결과도 예측해주세요. 아, 형님 대선 결과도 예측해주세요 라고 하시는데요. 3,000원은 감사한데 3,000원으로 채널을 날리려고 하시네요. 그 정도 금액으로는 안 됩니다. 어쨌든 대선은 뭐 저랑 관계없는 일이고요.